제주도가 불분 경고등을 켭니다. 남쪽 해상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가장 먼저 슈퍼 폭풍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바람과 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붉은 경보, 초대형 슈퍼 태풍. 이는 제주 전역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바람, 건물을 찢는 괴력. 태풍 중심부가 제주 해안을 스치거나 상륙할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착륙은커녕 아예 공중에서 흔들려 추락할 수도 있는 수준이며 작은 건물과 가로수는 불이 제법입니다. 지붕이 들리고 차량이 뒤집히는 장면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바다, 해일과 괴물 파도. 제주 해상에는 10m를 넘는 파도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항만 방파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항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밧줄이 끊어져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릴 것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일대는 해일성 파도에 의해 도심 침수 플러스 해안가 붕괴라는 이중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 홍수와 산사태의 연속.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는 산지 지형을 따라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이 400mm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산사태, 급류, 농경지 붕괴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한라산 계곡과 오름 지역은 물폭탄 통로로 변하며 하천 범람이 도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 교통, 완전 마비. 전신주가 쓰러지고 송전망이 무너지면 제주 전역은 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항은 이미 초강풍으로 모든 운항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며 여객선, 선박은 출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사실상 고립된 섬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후의 경고. 제주에 닥칠 이번 슈퍼 태풍은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괴물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대비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느냐? 슈퍼 태풍, 제주를 삼킨 뒤 대한민국 전역 직격. 제주도를 붉은 폭풍으로 집어삼킨 슈퍼 태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대한 눈을 품고 하며 북상하며 그 다음 목표는 영남 전역과 수도권입니다. 영남 초토화의 시작. 부산, 울산, 포항 해안은 첫 충격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60m.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항만 크레인이 넘어지며 컨테이너는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동해안도지는 곧바로 바닷물에 잠기고 내륙 대구 경북은 폭풍우와 홍수로 도로와 철도가 마비됩니다. 바다가 도시를 삼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충청, 태풍의 관통로. 괴물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 충청은 풍력, 홍수, 산사태 3중재난을 겪습니다. 금강과 대청댐 일대는 방류와 범람의 경계선에 놓이며 충북 산지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빠를 경우 피해는 단숨에 수도권으로 확산됩니다. 수도권, 대혼란의 절정.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은 태풍의 북상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서 벌어질 상황은 사실상 전시 상태에 가깝습니다. 강풍이 한강 교량을 뒤흔들고 도심의 고층 빌딩은 창문이 부서져 파편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강남 강북 불문하고 저지대 지하철역과 반지하 주택은 몰폭탄에 잠길 수 있습니다. 정전, 통신 두절, 교통 마비가 동시에 발생하며 수백만 명이 단절된 도시 속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서해, 동해, 쌍방, 재앙. 동해안은 해일과 폭풍으로 도시 전체가 해수면 상승에 휩쓸리고 서해안은 태풍이 밀어올린 바람에 풍랑, 해일이 겹쳐 또 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쪽 바다가 동시에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재앙 시나리오. 결론. 이 슈퍼 태풍이 제주에서 시작해 영남을 휩쓸고 수도권을 강타한다면 대한민국은 단 하루 만에 국가 재난 레벨 블랙에 진입합니다. 제주, 고립. 영남 초토화, 충청, 붕괴, 수도권 마비. 한반도 전체가 붉은 태풍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전국 비상사태 발령, 대한민국 최후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닙니다. 전시체제와 다름없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최후의 방어작전입니다. 정부 지휘부, 위기 컨트롤 타워 가동.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밤낮 없이 비상가동되며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까지 총동원령이 떨어집니다. 육군 공병대와 해군병대는 제방 방파제를 긴급 보강하고 공군은 헬기를 띄워 고립지원 구조작전을 개시합니다. 도로와 철도는 차단, 고속도로는 사실상 군사 통제구역으로 바뀝니다. 국민대피령, 생존을 위한 이동. 제주 영남 저지대 주민 전원에게 강제대피령이 내려집니다. 수도권은 지하철, 지하주거지 전면 폐지, 모든 시민은 고층 안전지대 이동 명령을 받습니다. 대피소는 이미 과밀 상태, 전국 사교, 태육장 군부대가 긴급 대피초로 전원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생명연 유지 작전. 전국 전력망은 연쇄적으로 끊어지지만 군 이동식 발전기가 투입돼 병원 방제센터를 유지합니다. 통신은 위성망으로 전환되며 휴대폰 긴급 재난 문자가 마지막 정보망의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 상수도 공급이 끊어질 경우 군 탱크로리와 해군 군수선이 물 공급선이 됩니다. 극한의 위기, 생존 투쟁의 현장. 구조 헬기와 보트가 도심을 떠다니며 시민들을 구조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는 작업 자체를 위협합니다. 고립된 섬마을은 사실상 자급자족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약국과 편의점은 순식간에 텅 비고 연료 부족이 겹치면 일부 지역은 블랙아웃 플러스 단수 플러스 고립의 삼중고를 겪습니다. 최종 메시지. 대한민국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의 심장부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지만 결국 생존의 열쇠는 국민 개개인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대비가 곧 생존이다. 수포 태풍 이후 대한민국 잿더미 위의 아침.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남겨진 것은 국토의 잔해뿐입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간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도시 붕괴. 서울의 마천로는 유리창이 빠져 검은 해골 같은 건물로 변했습니다. 부산 해안도시는 바닷물에 삼켜져 지도에서 일부가 지워졌습니다. 인천 항만은 컨테이너와 난파선이 뒤엉켜 더 이상 항구 기능을 잃었습니다. 지형 변화. 동해안 일부 마을은 완전히 잠겨 새 바다와 호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낙동강과 금강 유역은 범람 후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며 주변 마을은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한라산 자락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남아 산맥 자체가 찢겨나간 듯 보입니다. 사회 붕괴. 전력망과 통신망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21세기 속 중세 암흑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약 식량 연료 부족으로 시민들은 구호품을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고 곳곳에서 충돌과 약탈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검토하지만 피해 범위가 전국적이어서 군조차도 통제 분행 상태에 빠져갑니다. 인구 피해. 수십만 명이 대피소에 몰려있고 수천 명이 실종 상태. 가족을 찾는 울음소리가 대피소를 메우며 국가 전체가 난민화된 현실이 드러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지도. 수포 태풍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국토를 다시 그린 붓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사라지고 강의 흐름이 바뀌며 산맥이 무너져 내린 채로 대한민국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종 선언. 이번 태풍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시험, 생존의 경계, 그리고 국가의 붕괴.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기록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수포 태풍 이후 세계의 눈은 근 한국으로. 한반도는 잿더미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 대한민국, 지도에서 찢겨나갔다. CNN은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반도, 21세기 최악의 기후재앙에 무릎을 꿇렀다. BBC는 서울의 침수 영상을 내보내며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가 하루 만에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는 부산 항만 붕괴를 보도하며 동북아 물류의 심장이 멎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지원, 전 세계적 구호 작전.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한국에 대한 국제 구호군 파병을 결의합니다. 미국은 항공모 전단을 제주 해역에 파견해
구조 헬기와 군수품을 투입합니다. 중국은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대규모 구호대를 파견하나 동시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립니다. 유럽연합은 21세기 최대 재난기금을 긴급 조성, 수십억 달러를 한국 복구에 지원합니다. 경제적 충격, 글로벌 붕괴의 도미노, 서울 증시시장이 마비되자 도쿄, 뉴욕, 홍콩이 연쇄적으로 출렁이며 전 세계 증시는 블랙먼데이에 빠집니다. 한국 반도체 배터리 공장이 파괴되자 글로벌 공급망은 즉시 붕괴되며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춰섭니다. 국제 유가는 한국 항만 붕괴와 물류 차질로 복등하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섭니다. 지정학적 파장, 동북아 불안정. 미군 기지 일부가 침수되고 장비 손실이 발생하자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가 확산됩니다. 북한은 남한의 혼란을 기회 삼아 군사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새로운 지정학적 화약고로 주목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각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한반도 인근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합니다. 세계의 경고. 한국의 슈퍼태풍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동북아 안보, 국제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며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기후 대참사는 곧 전 지구적 아포칼립스의 서막일지 모른다. 전국이 무너집니다.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돌풍이 건물을 흔들며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어버리듯 내리꽂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번 비구름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아 계절을 하루 만에 뒤엎을 만큼 거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17일 서해상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와 전라도를 정조준합니다. 기상청은 최대 80mm를 경고했지만 경험적으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예보 그 이상이 터져왔습니다. 순식간에 길이 잠기고 집안이 무너지고 하천이 넘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호남 이 세 지역은 특히 가장 위험합니다. 순간 강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능가할 수 있으며 사실상 가을 태풍급 재난폭우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폭염의 공기가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살을 내는 냉기가 밀려 내려옵니다. 두 공기가 정면 충돌하면서 하늘은 일종의 폭발 통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장마 같은 9월의 기형적 폭우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비가 그친 뒤 찾아옵니다. 17일 이후 대륙 고기압이 드디어 북태평양 고기압을 완전히 밀어내고 판세를 장악합니다. 거대한 냉기 덩어리가 남하하며 여름의 마지막 불꽃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야말로 계절 붕괴가 단 하루 만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를 보십시오. 17일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2도. 그러나 단 하루가 지나면 이 뜨거운 공기가 무너지고 차갑고 무거운 가을의 냉기가 순식간에 뒤덮습니다. 남부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을 뒤흔드는 대기 재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입니다. 폭우와 돌풍이 서막이고 냉기의 쓰나미가 본편이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이번 사태의 최전선입니다. 짧은 시간에 시간당 50mm 이상 퍼붓는 폭우가 가능하며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지하차도, 반지하 주거지, 저지대는 사실상 물폭탄 사각지대가 됩니다. 돌풍이 겹치면 도로 신호등과 간판이 날아가고 순간 정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은 남북 기단 충돌의 한복판입니다. 비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 누적 강수량이 수도권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 저수지 범람, 농경지 침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강유역은 유속이 빨라져 급류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서해상 저기압이 직격하며 호남은 또다시 폭격을 맞습니다. 순간 돌풍과 벼락은 항공편, 철도, 도로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간과 전라남도 해안은 산사태 플러스 해일성 폭우 이중 위협에 놓입니다.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같은 해안 도시는 항만 침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영남은 폭우보다 극단적 기온 변동의 희생장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32도 폭염에서 단 하루 만에 20도 초반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체감 기온 오차는 10도 이상, 급격한 기온 폭락은 견강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등 해안은 남쪽 더운 기온과 북쪽 냉기가 충돌하면서 짧은 게릴라성 폭우에 노출됩니다. 항만, 항공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강원도,
강원 산지는 국지성 폭우와 낙뢰의 중심지가 변합니다. 산사태, 붕괴, 계곡 급류가 동시다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강풍과 함께 해수면 상승, 해안가 침수 우려도 있습니다. 바닷물과 빗물이 뒤엉키는 이중홍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제주는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짧고 굵은 집중호우에 강풍이 휩지며 항공편 여객선 운항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해상 풍랑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항만, 해안도로는 침수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최종 경고. 이번 17일엔 단순한 비 오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늘이 쏟아붓는 폭우는 서막이고 뒤이어 닥칠 냉기의 쓰나미가 진짜 본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단 하루 만에 가을 붕괴 시나리오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이 변화는 곧 재난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순식간에 도심 침수,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낮까지의 위험 요소. 내일 새벽 몽골 지역에서 확장한 고기압이 한랭한 공기를 대량으로 내려보내면서 수도권과 중부 내륙에는 한랭전선이 동반된 강력한 강수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중부권과 호남 서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 분포로 예상되며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따뜻한 남서풍 유입으로 인해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중 일부 지역은 강수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으나 정오 전후 다시 서해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저기압 중심이 충청을 지나며 강력한 강수대를 몰고 오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까지도 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한기가, 남쪽에서는 필리핀 태풍 전조가, 한반도 중심에는 저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앞으로 최소 2주간 한반도는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하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비 예보가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반드시 대비 태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기압, 한랭 고기압, 아열대 제트가 뒤엉킨 한반도, 5일간의 대기 격변.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는 계절을 뛰어넘는 대기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의 기상 패턴은 단순한 기압 변화가 아니라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대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7일 오후밤, 남해안 고기압과 중부 폭우 충돌. 낮 기온은 2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아열대 기압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중남부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뜨겁고 답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며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역은 짧은 시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불어나며 도심 하수도가 역류할 정도의 강한 비가 예측됩니다. 18일 새벽과 낮, 동해로 빠지는 저기압, 뒤따르는 한랭 공기. 18일 새벽이 되면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며 국지적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5에서 2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늦어 큰 기온 하락은 없겠지만 이 시점부터는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오전에는 북서풍 계열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다가 오후 들어 고기압 일부가 동쪽으로 밀려나가면서 동풍 계열의 기류가 새로 자리 잡겠습니다. 강원 영남, 낮 기온은 16에서 23도, 체감상 초가을 같은 쌀쌀한 날씨. 수도권 서쪽 지역, 낮 기온 23에서 26도, 비교적 선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강수 가능성. 19일, 고기압 분열과 흐린 하늘. 19일에는 북쪽으로 내려온 한기가 고기압을 둘로 분열시킵니다. 북한으로 이동하는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에서 22도, 동풍 영향으로 큰 기온 하락은 없음. 낮, 중국 내륙에서 중상층 대기권, 구름대가 유입, 점차 흐려짐. 오후, 구름이 강하게 몰려오며 곳곳에 빗방울 예상. 낮 기온 17에서 26도, 대부분 지역은 23에서 24도 정도에 머물며 쌀쌀한 기온 유지. 밤이 되면 서해상에서 저기압골이 본격적으로 접근해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